조금만 더 배우고 이제 중간고사 대비해야죠. 아니 여유가 있어. 지금 여러분들은 여유가 있다고 해서 공부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유가 있을 때 해야지. 확통 배운 거나 열심히 해서 일단은 지금 중간고사를 잘 봐야 돼 우린. 잔소리 그만할게. 식상하다 이제. 레파토리도 이제 떨어지는 것 같아. 맨날 똑같은 잔소리를 해서. 조건방률 뭐라고 배웠더라? A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은 짝수, B는 뭐 이렇게 할까? 2 이하. 짝수는 2, 4, 6이고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1, 2.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그럼 전 사건은 1, 2, 4 들려? 4, 5, 6. 문제 없지 문혁이? 이랬을 때 물어봅니다. P, A바 B는 뭐죠? 얘지? 말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B분의 A 약간 그런 느낌인데 B중의 A. 그렇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주사위 던져주니까 2 이하의 눈이 나왔다. 믿어야 돼 이건. 2 이하가 나왔다고. 거짓말은 안 해요. 그럼 1하고 2 중에 하나잖아. 머릿속에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1하고 2 중에 하나로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짝수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예지 몇 분의 몇이죠? 2분의 짝수가 3개니까 3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이미 2분의 하는 순간 A 사건의 경우의 수가 이거 두 개는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길 얘기해야 돼. 근데 이걸 2분의 1이죠. 근데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NB로 해. B 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바로 모든 경우의 수야. 문혁이가 나갔다 들어왔구나. 문혁아 들려? 접속 장애인가? 그건 누구 때문에 튕기는가? 아니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서 친구들이 지금 좋아하고 있네. 쉬니까. 방을 다시 봐야지. 책 좀 읽어봐. 쉴 때는 좀 제발. 그러니까 2 이하 분의 여기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냥 A라고 하면 안 돼. 2 이하이면서 A라고 해야 돼. 교집합으로. 이 순서는 상관없죠. 근데 A급이.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집합이 바로 분자야. 경우의 수가. 됐습니까? 이게 조건방률 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배웠잖아. 지금 NA분의 NA교비 하면은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의 조건 확률이거든. 이것만 하면. 근데 분자 분모를 NS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누게 되면은 얘가 PA로 바뀌어. 그러니까 확률로 풀 수도 있어. PA분의 PA교비. 이게 근데 일단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의예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 표본 공간을 A로 축소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앞에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는데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요런 개념인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 풀어보죠. 127번 하는데 해봐. 밑에 거도 돼요. 이것도 128도 다 해 다. 한 페이지. 아니 뭐 시킨 것만 하는 거세요. 로봇이세요? 약간 헷갈리는 거. 근데 나는 이거 그림 그려서 하는데 128번 같은 거 풀 때 짝수가 2, 4, 6 소수는 2, 3, 5 딱 그려놓고 확률로 안 풀어. 이런 건 간단한 거는 PA는 뭐야 6분의 3 끝. PA교비는 6분의 1 여기니까 가운데 끝. B바에는 A 중에 B, A 중에 B 3분의 1 이렇게 푸는데 선생님은 일단 이 풀이가 좋아요. 확률로 계산해서 이거를 막 PA분의 PA교비로 한다. 그거는 나중에 일이야. 이렇게 쉬운 문제를 왜 이렇게 해? 바보처럼. 이거보다는 먼저 생각해야 될 건 NA분의 NB교 A를 해야 돼요. A 중에서 A이면서 B인 거. 아니 순서 바꿔 써줄게. 말로 읽을 때 이렇게 써줄게. A 중에서 A이면서 B인 거. A 중에서 B인 거 얘기를 하는 거야. A 중에서 B인 거. A 중에서 B인 것의 개수. 근데 뭐 확률을 따지자면 A가 일어날 확률분의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A 중에 B인 것. 이거를 식으로 바꿔서 써봐. PA분의 PA 교 B. 그럼 A 교 B가 나오네. A 교 B. A 교 B. 이거 됐나? 그래서 A 교 B는 얼마야? 0.06. 그럼 이것도 이렇게 구하면 돼요. PB분의 P A 교 B 0.6분의 0.06 슉 슉 10분의 1 0.1이네. 됐어요? 있어요? 돼버렸어요 이것도? B도? 오케이 다음 거 130번은 3개의 당첨제비 내가 풀어주겠습니다. 살짝 어려우니까 어렵진 않은데 당첨제비가 3개 포함해서 10개 제비가 있는데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를 그려야죠. 항상 주머니를 그리죠. 당첨 3개에 꽝이 17개야. 자 어떻게 하는 거죠? 갑, 을 두 사람이 갑을의 순서대로 한 개씩 제비를 뽑을 때 갑이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을 A, 을이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을 B라고 하자. 갑이 먼저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의 확률을 구해보세요. 몇일까요? 갑이 먼저 뽑아. 이거 어려워요? 10분의 3 아니에요? 10분의 3? 아 그냥 페이크가 있나 그런 거지. 근데 요 2번이 뭐냐면은 갑이 먼저 당첨제비를 뽑았다는 가정하에 을이 당첨제비를 뽑는 사건의 확률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구하죠? 갑이 먼저 당첨제비를 뽑았어. 근데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잖아. PA분의 PA 교 B 이거밖에 없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풀으라고 낸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풀어봐. 갑이 뽑은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미 일어난 거니까 남은 공이 9개밖에 없는 거야. 남은 9개 중에 그냥 9분의 2야.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2로 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갑이 당첨제비를 뽑는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겁니다. 확률을 곱할 필요 없어. 이미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야. 상태에서. 을이 당첨제비 뽑을 확률은 이미 공이 하나 빠진 상태. 이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을이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9분의 2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갑이 당첨제비를 뽑고 동시에 B도 을도 당첨제비 뽑아야 되니까 갑이 뽑고 나서 동시에 을이 뽑을 확률 곱하는데 여기서 이거 해석을 해보죠. 사실 조건방열 식을 다시 보면은 B바 A라는 걸 어떻게 쓸 수 있지? PA분의 여기서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PA 교 B로 쓸 수 있죠. 여기까지 연습을 했잖아. 이게 조건부 확률의 정의거든. 근데 실제로 양변에 PA를 곱해서 쓰면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PA 교 B는 PA 곱하기 PB바 A가 되죠. 그러니까 이 1번식은 조건부 확률의 정의거든. 근데 이거 양변에 PA를 곱해서 만든 요 식 있잖아. 요 식을 뭐라고 하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라 그래. 확률의 곱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해요. 잠깐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데 이거 집어치자. 지난 시간에 확률의 덧셈 정리 같은 거 배운 것 같은데 확률의 덧셈 정리는 뭐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지. 그런 확률은 항상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줘야 되죠.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 기억나죠? 빼기. 그런데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없어져서 배반 사건이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없잖아. 확률이. 그래서 배반 사건의 덧셈 정리 이게. 그거랑 비슷한 게 이게 바로 확률 곱셈 정리야.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있잖아. 합사건 말고 곱사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사건 A의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야. 근데 곱의 법칙하고는 달라. 옛날에 이런 거 해보자. 그냥 이렇게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곱하는 거를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로 하자.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건 뭐냐면은 두 사건이 서로 독립적일 때. 근데 지금 이 독립의 개념을 지금 여러분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하자. 공뽑기를 하는데 당첨제비가 하나, 당첨 아닌 게 두 개 있어. 수연이가 뽑아봐. 당첨될 확률은? 그 다음에 뽑아놓고 다시 집어넣어. 그 다음에 예지 뽑아봐. 당첨될 확률은? 그러면 수연이와 예지가 둘 다 당첨될 확률은? 공을 다시 넣는다면 그냥 각각 확률 곱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게 바로 두 사건이 독립일 때의 곱셈 정리야. 그러니까 곱의 법칙. 이거 곱의 법칙 때문에 설명하는데 옛날에 곱의 법칙 하면 그냥 곱하잖아. 이런 거 봤죠? 여기 길이 3개 있는데 여기 길은 2개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경우의 수는 3가지마다 2가지 해서 곱하지.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 특별한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렇게 해줘야 돼. 항상.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원래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기 때문에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야 돼. 항상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지.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일어났으니까 여기를 A를 곱하면 안 되고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나면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확률의 곱셈 정리는 항상 이렇게 조건 확률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예가 이거야. 다시 한번 해보죠. 내가 이런 얘기를 하죠. 갑이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 지금 문제에서 몇이라 그랬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A가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힘든데 그냥 이 예제를 통해 기억해. PA는 확률 10분의 3 확실하지? 근데 을이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게 시간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을은 얘가 당첨을 뽑았냐 안 뽑았냐에 따라서 남은 공이 다르잖아. 남은 당첨제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첨을 뽑은 상태에서 남은 9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당첨을 돼야 되죠. 그거 자체가 P, B바 A인 거예요. 여러분은 감각적으로 여기를 9분의 2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이 9분의 2라는 것 자체가 A가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감각적으로. 그래서 이게 바로 갑이 당첨을 뽑고 그리고 동시에 B가 당첨을 뽑을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당첨을 뽑았냐 안 뽑았냐에 따라서 을이 당첨을 뽑을 확률이 달라지잖아. 이런 거를 두 사건을 종속이라 그래. 서로 종속된 사건이야. 그러니까 보통 어떤 두 사건이 있다면은 이 사건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진다고 확률이. 보통의 경우는 그래. 그게 달라지지 않는 거가 곱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 달라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건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덧셈 정리도 항상 이렇게 해야 되잖아. 쉽게 생각해봐.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할 때 어떻게 해요? 3의 배수 나올 확률에다가 4의 배수 더한 다음에 10의 배수 빼잖아. 대부분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빼줘야 된다면 2번 세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마찬가지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도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야 돼요. 살짝 개념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미 이거 자체가 조건 확률이야. 여러분이 하고 있었던 좀 쉽게 생각하세요. 갑이 먼저 당첨 뽑았으니까 남은 거 9개 중에 2개 당첨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미 조건부 확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를 다시 정리해 보면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항상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게 아닙니다. A가 일어났다면 B가 일어날 확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줘야 돼. 항상. 아니 순서를 이렇게 한다면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지. A 바 B로 해도 돼.
B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아까 조건부 확률의 정의는 예로 식이 돼 있었잖아. B바 A를 딱 써보면 아까 식이 뭐였더라? PA분의 PA 곱이죠. 그러니까 이거 곱하면 이거잖아. 이 식 되는 거잖아. 똑같잖아. 마찬가지로 P A바 B로 해볼까? A바 B로 하면은 PB분의 PA 곱이란 말이야. 똑같은 말이네. 이걸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되네. 이거 밑에 식이랑 똑같잖아. 양변에 이거 곱하면.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의 정의랑 확률의 곱셈 정리랑은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그런 질문은 똑같아. 사실 돌려보면 이게 이거고 이게 그 말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준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이런 식으로 곱해야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해주면은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 PA분의 PA급이니까 조건부 확률인 거고,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는 거지. 아유, 살짝 개념이 심오해졌죠?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선생님이 수식으로 기호로 정리한다고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통해서 여러분이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 풀었던 그런 문제들의 예거든. 이게 가장 좋은 예야. 확률의 곱셈 정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근데 예를 통해서 이게 바로 여기 책에서 말하는 조건부 확률이었구나. 갑이 당첨을 뽑은 상태에서 남은 공 9개 중에 2개 확률을, 9개 중에 당첨집이 2개 있으니까 9분의 2 확률을 뽑는 게 바로 그게 P, B바 A였던 거야. 옛날에 하던. 넘어갑니다. 여기서 설명 다 해버렸네. 그래서 이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한 겁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으니까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게 보통이에요. 아니면 B가 먼저 일어났다면 이런 식으로 해도 돼. 이게 편하다면. 조금 읽고 정리해봐. 약간 시간 줄게. 읽어보세요. 책에. 몇 쪽이냐면은 101쪽 좀 읽어봐야 돼. 근데 읽어보면 선생님 설명보다 더 자세한 게 없잖아. 그냥 식만 이렇게 돌렸다는 얘기잖아. 선생님 설명을 듣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위에 거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많이 헷갈려 있는 거라서 참고라고 써놨는데,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 중에서 교집합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전체를 A라고 생각했을 때의 교집합의 비율이에요. 알겠죠? 전혀 다른 겁니다. 어리버리하면 안 돼. 전혀 다르지. 이거 자체가 PA분의 PA급인데 당연히 다르지. 이게 항상 교집합은 전체 중에서 교집합이에요. 확률은 전체 중에서 이거고, 이거는 A 중에서 B라고 하면 안 되고 A 중에서 A 중이면서 B, A 중에서 A급이. 이게 B바 A예요. 항상 앞에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B가 나올 확률을 구하긴 구하는데 A 중에서 A분의 B 이런 느낌으로 받으면 돼. 됐죠? 바로 필수 예제 가죠? 실제 내가 푸는 걸 보여주지. 나라면 어떻게 풀 것인가. 물론 방법이 너무 다양해. 이거 설명을 내가 우유부단해서 잘 못하겠어. 너무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하지만 선생님이 웬만하면 다 벤다이어그램 풉니다. 엔간한 건 다 거의 벤다이어그램으로 머릿속에 그리든지 그냥 끄적끄적 그려가지고 풀어요. PA는 5분의 2고 PB는 2분의 1. PA바 B바 A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야겠네. PA분의 PA급이로 해야겠네요. 이게 4분의 3이다. 이건 수식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 개수로 나오지 않고 확률로도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PA가 5분의 2니까 5분의 2분의 PA교비가 4분의 3인데 양변에 5분의 1을 곱해. 그럼 20분의 6 되거든? 그래서 PA교비를 찾으면 되죠. 20분의 6, 10분의 3.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10분의 3이니까 이거는 10분의 5니까 여긴 10분의 2. 나는 이렇게 그냥 빨리 해서 10분의 4니까 10분의 1 이렇게 딱 찾아.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A 합 B의 전체 여집합이니까 6건 여기 바깥쪽 얘기하는 거네. 10분의 1, 3, 4, 5, 6이니까 여긴 10분의 4네. 다 더해서 1 돼야 되죠. 뭐 다른 방법으로 하고 싶으면 네 맘대로 해. 뭐 이렇게 하던가. P, A, 여, 교, 막 그림 안 그리고 해도 돼. 교, B, 여라는 것은 P 1 마이너스 무슨 두 합사건의 여사건
이거 자체가 이거지. 그러니까 그냥 이거네. 그런데 이것은 또 1-P A 합 B니까 그러면 또 A 합 B는 어떻게 보여? 1- 가로 열고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곱인데 이렇게 풀어서 수식으로 하든가 여기다 넣어서 5분의 2 그림 하나도 안 그렸죠? 2분의 1 아까 이거는 이걸로 구했어. 이걸로 그래서 10분의 3 이렇게 넣어서 풀어도 되고 선생님은 그림을 많이 쓰는 편이야. 그림이 쉬워. 학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수식으로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표정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슬픈 다들 왜 이렇게 슬프세요? 왜 이렇게 슬퍼? 무슨 슬픈 영화 본 거세요 지금? 다음 것도 내가 풀어보죠. 선생님은 위에 거에서는 2가지 설명했으니까 이건 진짜 내 맘대로 풀어보고 있을 때 정말 맘대로가 잘 안 돼. 근데 아니 근데 왜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더 어렵다고 하는 애들은 뭐지?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냥 거부를 해. 벤 다이어그램이 훨씬 쉬운 건데. 근데 그림 같이 그려서 수식하고 벤 다이어그램 같이 쓰는 거야 원래. 0.2 여기 0.2 너무 쉽잖아. 0.2 B는 0.4 테두리에 쓰면 가운데만 하면 다 알게 되는 거야. 이건 뭐예요? A 합 B의 통째로의 바깥쪽 2 0.5 그러면은 A 합 B도 0.5 이 바깥쪽 0.5면 안에도 0.5지.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림만 한다면 여기 X 써놓고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합시다. 0.2 더하기 0.4 빼기 PA 곱이를 하면 어떻게 되죠? 0.5가 되는 거죠. 합사건의 확률이 0.5니까. 그러면은 척 해서 이게 0.1이네요. 그럼 여기다 0.1 쓰면은 여기 0.1 쓰고 0.3 쓰면 다 되네. 딱 맞잖아. 0.5 맞잖아. 근데 뭐가 하는 거죠? P B분의 P A 곱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PB는 0.2, 0.4구나. 0.4분의 0.1 이렇게 하면 돼. 4분의 1. 밑에 거 고. 그림과 같이 쓰는 게 좋아. 같이. 그림과 덧셈 정리를 같이 쓰는 게 좋아. 확률의 덧셈 정리 알죠? A 합 B는 A 더하기 B 빼기 A 곱이. 근데 130번부터 바로 어렵네요. 뭐가 어렵냐면 이거를 못할 거거든요, 여러분이. 요거를 그림으로 봐도 할 수는 있어.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거지. A의 여집합, 그러니까 A의 여사건 중에서, 그러니까 이 녹색이면서 B의 여집합이 여기 바깥쪽. 녹색 중에 이거. 녹색 중에서, 그러니까 A의 여사건 중에서 A의 여사건이면서 B 여사건 이 바깥쪽. 근데 이렇게 하면 좀 힘들어 이거는. 여사건이 많을 때 힘드니까 이거는 기호로 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는 아무튼 이거 중에서 그건 맞잖아. 이거 중에서 이거이면서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중에서 이거이면서 이거는 맞죠? 그럼 여기는 1 빼기 PA로 하면 되지.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이거 자체가 A 합 B의 여니까 1 빼기 A 합 B로 하면 돼. 이거 자체가 돌려서 뽑아내면 A 합사건 B의 여사건이에요. 132번은 무조건 그림을 하는 게 쉽고 132번 이렇게 하면 되지. A 빼기 B 여기가 이거야. A가 3분의 2인데 여기가 4분의 1이라고. 여기가 12분의 5. 3번만 같이 해봅시다. 천천히. 그림도 그리고 수식도 써 가면서 풀어봐야지. A는 3분의 1. 여기 3분의 1. B분의 이거는 그림으로 하는 것보다 식을 써야겠군. 3분의 1 했는데 이거는 P B분의 P A 곱이 이거가 4분의 1이라는 뜻이고 이건 이렇게 하자. A 합 B의 통째로 여사건의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이거는 항상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합사건의 확률을 알려주는 거야. 6분의 5. 여기까지는 다 정리해놨죠? 그러면 나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하지. 여기를 X로 놓지. 이렇게 했을 거야. 실제 풀이는. 내가 학생이라면 그냥 X 놓고 여기 3분의 1을 빼기 X 놓고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6분의 5가 되니까 3분의 1 빼기 x 플러스 뭐가 6분의 5일까요? 이런 식으로 풀었을 거예요. 그냥. 그럼 여기가 나와 그냥 숫자가. 약간 난잡한 풀이였죠? 그래도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풀이도 할 거야. 일단 내가 진짜 푼 건 이렇게 했을 거야. 그러면은 x 사라지니까 6분의 2니까 6분의 3이네 여기가. 2분의 1. 하지만 6분의 3으로 써놓은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래. 그리고 요거 조건은 안 썼잖아. 요 조건. 근데 PB는 4분의 1 PB 양변 곱하면 4분의 1 PB는 X니까 그러면은 PB가 4X네요. 그럼 얘네들이 4X인 거지. 더해서 2분의 1로 하자. 그러면은 X 플러스 2분의 1이 4X인 거죠. 그러면은 3X가 2분의 1이니까 X는 6분의 1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X를 찾아 6분의 1을. 그럼 6분의 2에서 6분의 1 빼니까 이것도 6분의 1. 그래서 다 찾았어. 세 부분을 다 찾았어요. 그러면 PB를 구하시오. 더하면 돼. 다른 풀이 별로 좀 난잡했어. X 놓고 막 하니까 좀 난잡했죠. 내가 학생일 때 이렇게 풀었는데 그러면 다르게 해볼게. 알았어. X 안 놓고. X 놓으면 싫어하던 X 너무 많더라고. 작년에 가르쳐 보니까 X 싫어해 막. 그러면 X를 진짜 안 놓고 해야겠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좋을까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예제가 좋아할까?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이거를 양변에 곱해볼까요? 그러니까 PB의 4분의 1배가 PA 교비다 하고 PB가 그러니까 4PA 교비다. X를 안 놓고 하려면 그러니까 얘를 X로 놓고 한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이렇게 해야 돼. 얘를 PA 더하기 그러니까 덧셈 정리로 찢어서 이렇게 쓰고 여기다 PA에다가는 3분의 1 쓰고 PB에다가는 4PA 교비를 넣든 아니면 PA 교비에다가 4분의 1 PB를 넣든 하면 바로 나오겠네. 뭐가 좋나? 이걸 넣는 게 낫죠. PB 어차피 PB 구하는 건데. 그래서 PA 교비에다가 4분의 1 PB를 넣어. X 안 썼죠? 이해돼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양변에 뭐를 곱하면 제일 깔끔하게 풀 수 있어요. 12를 곱해. 그러면은 4 플러스 12 PB. 근데 PB가 X인 거야 사실. 3 PB는 10 해서 빼면은 9 PB는 6. 따라서 PB는 9분의 6이라서 3분의 2. 맞아버렸잖아. 어렵네요 살짝. 이거는 약간 난이도 있다. 좀 어렵다. 린정. 똑같이 풀었잖아. 나랑 완벽하게 똑같잖아. 마지막에 12 곱하면 빼고 마지막에 12 안 곱하고 얘는 그냥 분수로 했는데 똑같아. 이 두 번째 풀이랑 완전 똑같아. 근데 왜 두 번째 풀이를 많이 쓰는지 아세요? 근데 그림 그려서 해설지 만들기 힘들잖아. 그래서 두 번째 풀이가 많이 적혀 있는 것 뿐이야. 실제 풀이는 첫 번째 풀이를 할 때도 많어. 상황에 따라 달라. 둘 다 같이 쓰는 게 좋으니까. 지금 132번은 무조건 벤다이어블로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정말 쉬운 문제 이런 거는 이렇게 나오면은 한번 다시 보여주지. 여러분 풀었겠지만 132번 같은 경우는 A가 3분의 2라는 건 여기다 딱 쓰는데 3분의 1을 머릿속에서 항상 A를 주면 이게 두 개 같이 3분의 2 같이 3분의 2. 근데 지금 이거는 A 차집합이잖아. 이거 알죠? 이 정도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그럼 여기가 4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 구하면 되지. 빼가지고. 그렇게 풀어야 돼요. 여기서 이거 빼면은 12분의 8, 12분의 3, 12분의 5인가? 그럼 답은 A 중에서 A 확률 3분의 2분의
A 곱이 12분의 5 이렇게. 그래서 3분의 2분의 12분의 5. 벤 다이어그램 쉽잖아 이런 건. 넘어갑니다. 문혁이 듣고 있지? 굿. 다음 페이지 가겠어요. 이런 문제는 이제 그만해. 여기가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다음이 중요해. 조건복률은. 이렇게 말로 돼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부터는 다 글씨죠. 한글로 돼 있죠. 말로 돼 있는 거예요. 예지 표정 미안해. 이렇게 표정 왜 그래요? 무서웠어요. 깜짝 놀랐네 예지. 너 그렇게 또 날카로운 학생이었구나. 예지가 책을 넘기면서 막 한숨 쉬는 표정 짓는데 깜짝 놀라서 잠깐 쉬어야겠네. 잠깐 쉴 건데 안경을 안 하고 안경을 쓴 학생, 안경 안 쓴 학생 안경 갖고 다니라고. 안경 쓴 학생 문제 읽어보면서 좀 쉬어. 진짜 쉬어. 5분 휴식. 안경을 안 갖고 와서 수업 칠판이 안 보이는 학생이 많아 요즘. 이렇게 표가 나오거나 문장이 나오거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실제로. 근데 일단은 풀어보고 이게 왜 조건부 확률인지 혹은 조건복률하고 어떤 게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문제를 풀고 나서 정리를 수식으로도 해보면 좋아. 항상. 그러니까 다 풀고 나서 푸는 방법은 거의 정해져 있어서 똑같은데 풀고 나서 그래서 조건복률이구나. 이게 P A 곱이고 이게 P B바 A고 막 이렇게 자기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 답안지 보면은 다 기호로 돼 있지만 그 기호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일단 풀고 어떻게든 풀고. 근데 여기서 약간 멘탈이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살짝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요 페이지부터 105쪽, 106쪽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107쪽이거든. 이 107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단계별로 스텝을 거쳐 나가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필수 예제가 굉장히 좋아요. 필수 예제를 진짜 다 이해해야 돼. 여기 한 2장 있잖아. 첫 번째 문제로 필수 예제 2번. 이거 무조건 학교 시험에 1개 이상 나와요. 2개까지 나오는 거 봤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리고 쉽고. 근데 문장을 잘 읽어봐야 돼. 오른쪽 표는 어느 고등학교 A, B 두 학급의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안경을 쓴 학생을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A 학급의 안경 씀, 안 씀 해서 25명. B 학급 안 씀, 25명. 안경 쓴 애만 따지면 20명. 안 쓴 애는 30명. 그래서 전체 50명. 알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 문장부터 시작이거든. 두 학급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요게 바로 사건 A예요. 여기 사건 A 밑줄을 잘 쳐야 돼. 그리고 그 학생이 A 학급 학생이 뽑히는 사건을 사건 B라고 합니다. 뭐야? A랑 B랑 너무 헷갈리잖아. 헷갈려? 빨간색으로 해주지. 내가 옛날에 이거 헷갈려 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XY로 했다가 더 헷갈려 하더라고. 우리는 항상 지금 P, B 바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XY로 바꿨어. 여기 문제도 A, B가 있으니까 헷갈릴까봐. 그러니까 더 이해를 못해. 그래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쓴 학생이 뽑히는 사건 여기다가 짧게 밑줄 치고 A. 요 A랑 다른 거예요. A 학급의 학생이 나오는 사건을 A 학급 학생일 사건을 B 하면은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은 문제 자체가 P A 학급 학생일 확률을 구하는 거야. B를 구하는 거야. A 학급 학생일 확률. 단 안경을 썼다는 가정하에 이런 거예요. 다시 A가 뭐라고? 안경 씀. 안경. 그냥 쉽게 생각해. 안경. A는 안경이고 B는 뭐예요? 안경 쓴 학생이 뽑히는 사건이 A예요. B는 뭐냐면은 그냥 다 무시하고 A 학급의 학생이 뽑히는 사건이 B.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한 명을 딱 뽑았더니 안경이 나온 거야. 야, 안경제비가 나왔다. 내가 딱 골랐어. 개봉실을 불렀단 말이야. 그래서 야, 안경제비 나왔어. 숨겨놓고 애들 숨겨놓고 야, 안경제비다. A 학급에서 있을 A 학급 학생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안경 쓴 애 나왔다. 여기서 들어본 거 같죠, 이거? 아까 했잖아. 짝수 나왔다. 그럼 똑같은 거야. 야, 안경제비라고 내가 한 명 뽑았더니 안경제비야. 안경 쓴 애야. 안경 쓴 놈이라고. 걔가 A반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안경 쓴 애 중에 내가 안경 쓴 애를 했으니까 20명 중에 하나겠네. 야, 안경 쓴 애 나왔다. A반 확률은? 이렇게. 그래서 20분의 16이 답이 되겠어요.
맞아? 맞아. 너무 쉽잖아 이거. 겁줬는데 너무 쉽잖아. 5분의 4네. 저렇게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 다르게 풀면 안 돼. 다르게 풀고 막 PA분의 PA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이 문제는 이 문제야말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야. 항상 N A분의 N A 교 B 안경잡이분의 안경이면서 A 학급으로 풀어야 돼. 안경이면서 A 학급. A 학급. B가 A 학급이다. 헷갈리죠? B가 A 학급. A가 안경. 원소의 개수를 풀어야 돼. 근데 뭐 꼭 이렇게 하라니까 또 안 하고 이렇게 풀면 안 되냐고 하는데 이렇게 풀어도 되긴 돼. PA분의 안경 쓸 확률은 얼마죠? 요걸로 풀어보겠습니다. PA분의 PA 교비로. 안경을 쓴 학생이 나올 확률 전체 중에서 항상 전체 중에서 뭐 조건복률 아니면 다 전체 중에서 50분의 어떻게 풀어야 돼요? 50분의 안경 쓴 학생 몇 명이냐? 20이지? 50분의 20이야. 안경 쓴 애 이거 합쳐서 20이잖아. 분의 이거는 뭐냐면 전체 중에서 안경이면서 A 학급. 안경이면서 A가 안경이다. A가 안경, B는 A 학급. 전체 중에서 A 학급에서 안경이면 전체 중에서 50명 중에서 여기 50분의 16. 그게 불필요한 짓인 거지. 50은 약분돼. 이 공식 자체가 원래 이걸로 만든 건데 이걸 NS로 나눈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안경잡이 중에서 A 학급의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 그게 바로 조건 확률 P 안경바 아니지. A 학급 바 안경. 헷갈리잖아. B 때문에. B가 A 학급이에요. B라는 사건 B가 A 학급. A가 안경. 할만한가? 해봐 밑에. 고. 두 눈수의 합이 6인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돼 그냥. 분해. 6이면서 3의 약수. 둘 다 3의 약수인 거. 두 눈수의 합이 6. 그게 사건 A. 두 눈의 수가 모두 3의 약수. 그게 사건 B. 그러면은 두 눈의 수의 합이 6인 것들 중에서 둘 다 3의 약수인 걸 고르면 되죠. 전체 경우의 수가 두 눈수의 합이 6인 그게 전체 경우의 수로 바뀌는 거야. 표본 공간이. 축소가 돼서. 그냥 5분의 1 하면 돼. 36으로 할 필요 없어. 5분의 1을 하는 거야. 바보같이 하는 거야. 5분의 1이야. 5분의 1. 5개잖아. 6 되는 거. 그 중에서 6이 됐으면서도 둘 다 3의 약수인 거 한 개밖에 없는데 3, 3? 약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돼? 여학생이 사건 A, 자전거가 사건 B. 딱 이거 135번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다시 한번 도와주면 밑줄을 잘 치세요. 어쩌고 뭐좀 자전거 남학생도 있고 여자학생도 자전거도 비자전거도 있네. 밑줄을 잘 치면은 일단은 뽑았던 여학생이 나왔다. 여학생 그냥 밑줄 치고 A라고 써 그냥. 여학생이 나왔어. 여학생 나왔다. 근데 걔가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일 확률. 그러니까 자전거일 확률은 이런 거죠. 물어보는 게. 이렇게 딱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어쨌든 뒤에 거를 물어본 거야. 자전거 탄 확률을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돼. P, B를 물어본 거라고. 물어본 게 B야, B. 자전거 탔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의 확률은 물어본 건데 단 여학생이라는 가정하에. 여학생 중에 자전거 타는 사람의 비율을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10분의 7 딱 얘기하면 돼요. 이해를 하면 쉬워. 여학생의 개수 중에서 개수? 좀 너무 저기 하잖아. 여학생 중에서 여학생이면서 자전거를 골라야 돼요. 왜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여학생이 나왔다는 거니까. 여학생 중에서니까요. 한 명 뽑아서 여학생이라 하잖아 일단. 여학생 중에서 여학생 자전거죠. 10분의 7. 됨. 쉽습니다. 반드시 맞춰야 돼. 기말고사일지 중간고사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못 맞추면 안 돼. 중요해요. 무조건 나온다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136번. 요건 좀 어렵죠. 표가 없으니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만들면 되거든 보통. 근데 이건 또 만드는 것도 아닐 거야. 이건 이해를 잘해야 돼 문장을. 근데 이런 걸 보면 꼭 좀 약간 난독이 돼버려. 안 읽어져. 무슨 말인지가. 혜진은 이해되어버렸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전체의 50%가 A형이라는 얘기 뭐 알았어. 알겠고. A형인 남학생은 전체의 40%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 요소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A형도 있고 A형 아닌 것도 있나? 그런 케이스 같은데. 근데 표를 다 그릴 수는 없을 것 같아. 잘 모르겠고. 문제나 잘 읽어봅시다. 뒤에가 문제예요. 임의로 뽑은 한 명이 A형. A형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죠. 근데 남학생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죠. 한 명 뽑았더니 남학생이 나오는 사건은 B, A형이 나오는 사건은 A라고 하면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남학생이 나올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맨 마지막 줄이 문제예요. 남학생이 나올 확률을 물어보는데 단 A형이라는 가정하에 A형이었을 때 남학생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A형 중에서 A형이면서 남학생인 사람의 비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A형이면서 그러니까 A형 중에 A형 남학생을 물어본 거야. 이게 안 되면 한글로도 써야 돼. 이 밑에는 뭐야? A형. 밑에 살짝 써놓으면 돼. 헷갈리면 B는 뭐야? 남학생 이렇게 남학생 이렇게 써놓고 지금 물어본 게 남학생 확률 물어보잖아. B. 그냥 단 A형이랑 가정해. 그러면은 B, B by A. A형 중에서 A형 남학생. 그럼 다시 읽어봐 앞에를. 이게 A형 아니에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NA가 아니고 PA야. PA. 저게 PA야. 좀 밑줄 친 게. 전체 중에서 A형의 학생의 비율이잖아. 그러면 이게 A형이 뽑힐 확률하고 똑같은 거지. 50%가 남자라는 얘기 그냥 전체 중에 50%가. 분해. 이 다음 문장. A형인 남학생. 이거 자체네. 이거 PA급이네. 이거 자체가 그냥 PA급이야. A형인 남학생. A형이면서 남학생. A형이 나왔을 때 남학생이 아니고 A형이면서 남학생인 거. A형 교집합 나왔어. 여기 칸을 보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전체 중에서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A급이. 사건으로 보면 A형과 남학생의 교집합의 확률이죠. 이게 색깔이 안 나와. 그러면 이게 PA급이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걸로 아예 다 줘버린 거야. 이거를. 네가 문장을 읽고 이게 이 말이고 이게 이 앞에 문장이 이 말인지 이해할 수 있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0.5분의 0.4 답이 5분의 4네요. 돼버렸어요. 재밌죠? 왜 이렇게 믿을 수가 없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지금 다 새로운 걸 배운 건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 벌써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 93번 오늘 배운 문제. 이거 풀면 깔끔하게 보내주겠어요. 이럴 때는 엄청 빨리 풀더라. 아니 뭐 다 잘하는데 뭐 애집 빼고. 미안해. 농담이야 이제. 가지마. 예지 쓸쓸하잖아. 표를 만들었네 얘는. 표를 내가 그냥 풀어야겠다. 좀 모르겠어. 아무튼 밑줄만 잘 치면 되는데 일단 뒤에 보면은 여학생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단 중국어 받는 학생일 때 뭔가 한 명 뽑았더니 한 명 뽑았어요. 중국어가 A, 사건 A, 여학생이 사건 B. 뭐 구하는 거냐면은 여학생이 뽑힐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단 중국어 수업을 받는 학생 중에서 중국어가 나왔다는 가정하에 야 딱 뽑으니까 한 명 뽑으니까 중국어 학생이야. 야 중국어 나왔다. 중국어야. 얘 중국어 수업 듣는 애야? 근데 걔가 여학생일 확률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 풀이가 있는 거죠. 마지막 정리. 중국어 학생 인원수 중에서 중국 여자를 고르면 되지. 중국이면서 여학생을 골라도 되고 이게 중국 여학생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중국인이 나올 확률을 분해 중국인 여학생이 나올 확률을 구해도 되고. 근데 이 문제는
확률로 주는 게 아니라 인원수로 주어졌잖아. 근데 딱 보면은 구조를 봐 위에를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는데 한국어는 없잖아. 이렇게 두 개짜리는 표를 그리는 게 좋아요. 대칭적인 아니 구조가 두 개짜리. 아 이거 왜 지워야 되잖아. 칠판이 없어서. 표를 그리면 되지 이렇게. 어디다 중국어를 쓸까? 여기 중국어, 일본어, 남학생, 여학생 한번 채워보는 거죠. 남학생, 여학생은 몇 명이죠? 18명. 여학생은 16명. 모든 학생은 하나씩 뽑고 남학생 중에 12명이고 남학생 중에서 중국어는 12명? 그럼 여기다가 12명. 그럼 여기 6명. 여학생 중에서 일본어는 7명. 장난하세요? 장난치는 거세요? 그럼 이거는 9명. 됐네. 뭐 가는 거죠? 까먹어버렸잖아. 중국어 아니지. 여학생 구하는 거다. 중국어 중에 여학생. 중국어 중에 여학생. 중국어 배우는 중국어 여학생. 그래서 21분의 9 하면 되겠어요. 됨? 오케이. 마스터 해라 이건. 다음 시간에 더 재밌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빠이요.